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부분 공간을 좀 살펴봤는데, 부분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을 볼 텐데요. 자, 벡터 공간이 있고 벡터를 몇 개 골라서 다음과 같이 만드는데, 다음 여기 설명을 보면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이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런 형태의 식을 v1부터 vn까지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결합. 그러니까 벡터들의 v1부터 vn이라는 이 우리가 고정한 요 벡터들의 할 수 있는 연산은 두 가지죠. 더하거나 벡터끼리 더하거나 거기에 스칼라 곱하는 건데, 그거를 막 다 해줘요. 마음대로 골라서 더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 또 곱하고, 또 그런 것끼리 또 곱하고, 스칼라 곱하고, 또 더하고, 이런 연산을 막 버무려 주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을 때 모양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정리를 쭉 해보면, 결합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정리를 해보면 다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부분 공간. 그래서 뭐 스팬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확장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영역을 넓히고 이런 걸 스팬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왜 이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왜 되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2, 3번 따져야죠. 1, 2, 3번. 1번은 뭐였죠? 공집합인지 아닌지.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있는 벡터들,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스칼라를 다 뭘 골라주죠? 스칼라를 A1부터 An까지를 다 0을 곱해주면, 즉 0 곱하기 V1, 0 곱하기 V2에서 0 곱하기 Vn까지 하면 그 0벡터 되죠. 0벡터. 0벡터가 이 스팬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따라서 공집합은 아닌 거예요. 그죠? 공집합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방금 새로 정의한 부분 집합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두 벡터를 골라서 다시 더해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고요. 자, 또 다른 걸 고를 때 이 앞에 A1부터 An이라고 하는 이 스칼라가 같아지란 법이 없어요.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의 이름은 B1이라는 걸 써서 B1부터 Bn에서 이렇게 표시하죠. 이 위에 벡터와 아래 두 벡터를 더하는 거죠. 더해보면 더해서 다시 들어있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같은 짝을 이루는 것끼리 이렇게 결합 법칙을 써서 묶어주는 거죠. 결합 법칙을 써서 묶어주면 다시 저거의 모양이 됐으니까 이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2번의 조건 2번도 잘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은 임의 벡터를 고르고 여기다가 뭐 간단히 쓰겠습니다. 원래 스칼라를 골랐다고 써야 되는데 스칼라 C를 곱해서 다시 이 안에 들어가겠네. 다시 이런 모양이 되겠는가 따져보셔야 되는데, 분배 법칙을 쓰고 스칼라끼리는 먼저 곱해도 된다는 성질을 쓰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떤 형태죠? 그렇죠? V1부터 Vn까지의 1차 결합 형태가 됐으니까 다시 그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분 공간이 되겠죠.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너무 일반적인 걸 보면 감이 안 오니까 항상 중요한 게 간단한 경우, 구체적인 경우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고 가셔야 되고요. 예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인 경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인 경우 보셔야 되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벡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1,
예, 이런 한 점이라고 보셔도 되고 점은 벡터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 어떤 거겠는가? 그럼 이 V란 벡터에 이건 식으로 써보자면 예, 결국은 A 곱하기 V들 다 모아준 겁니다. 이렇게 예. 덧셈은 할 게 없어요. 물론 예, 더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정리하면 결국 이런 모양만 있는 거예요. 하나 벡터의 1차 결합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모양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예를 들어 여기에 2배를 해주면 요 점이 되는 거죠. 요 점. 3배를 해주면 예, 요 점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점만 좀 표시해 드리자면 예, 2.5배를 하면 2점이 되는 거고 2배, 3배, 뭐 1.5배, 1.7배, 뭐 1.3배, 뭐 2.2배 뭐 이렇게 쭉 하면 뭐 3.1, 3.2, 3.4, 뭐 4배, 5배 뭐 중간도 다 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0.5 반, 그게 반이 되고 0.3 0은 2점이죠. 그죠? 원점. 또는 뭐 마이너스 0점이라면 뒤로 갑니다. 그죠?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중간에 있는 제가 점선이 아니고 실선인 게 이 중간에 있는 것들도 스칼라만 바꿔주면 다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 이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건 뭐가 되냐면 예, 이 파란색 점들 모두 하나로 이은 직선이 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벡터 공간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짜리는. 자, 여기에 바로 이제 이어서 하나의 벡터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여기 이어서 즉 V1, V2 이런 두 개의 벡터로 만드는 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자 결국 얘네들은 뭐냐면 하나의 각각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서 다 모아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아준 건데 따로따로 보면 얘 무슨 말이냐면 저 A2를 0이라고 놓으면 V1의 스칼라에 해준 예, V1을 스팬해주는 건 다 들어있는 거고 반대로 A2를 0이라 놓고 A1을 0으로 놓고 A2를 바꿔주면 V2 가지고만 만들어지는 또 어떤 직선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이런 직선 이쪽 방향으로 예, 이런 직선도 다 들어있는 거고 이런 직선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런 두 직선이 전부는 아니고 이쪽을 0이라고 이제 안 하고 두 가지를 이제 막 짬뽕을 하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기가 좀 안 띄니까 이런 하나의 벡터랑 자, 이런 벡터를 더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평행사변형 원리에서 예, 이런 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조금 더 키워보면 예, 또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이 생겨나는 거고요. 자, 얘는 고정하고 이쪽을 조금 더 키우면 이런 점도 생기고 예, 이런 점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쪽 예, 올라가는 걸 좀 줄여주면 이번에는 이런 작은 밑으로 쪽으로 작은 직선도 만들어지는 거고 예, 위로도 만들어지는 거고 또는 이쪽 가는 걸 이만큼 키워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합쳐지니까 여기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만들어서 쭉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예.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예, R2 전체가 되는 겁니다. 예. 전체가 되면 예. 이렇게 되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런 경우인데 그림을 보자면 지금은 아주 예, 1 이쪽 1이라고 하면 하나는 요거죠. 요거 벡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벡터죠. 예. 그러면 그림을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X축, Y축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짬뽕을 하기 시작하면 이 평면 전체가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제 식으로만 얘기하자면 이건 기하적으로 얘기한 거고 A, B라고 하는 평면의 임의의 점인데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는 A, 0 더하기 0, B죠. 이거는 스칼라 배를 이용하면 1, 0의 A배, 0, 1의 B배죠. 즉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1, 0, 0, 1의 1차 결합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이 두 벡터로 만들어진 스팬, 예, 스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바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전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R3에서 2개짜리는 제가 뭐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니까요. 뭐 3차원이라고 해도 뭐 상황은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2개가 V1, V2가 이런 식이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평면이 되는 거예요. 평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 이 2개로 이루어진 평면이 이루게 만들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V1은 이런 벡터인데 V2가 이런 벡터예요. 2개가 평행한 벡터라고 생각해보죠. 2개가 평행 벡터면 V1과 V2를 어떻게 짬뽕을 하더라도 이 2개가 같이 지나가는 이 직선을 못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잘 따져보시면 이 2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2개가 같은 직선에 있지 않으면 2개로 만들어지는 거는 평면이 됐는데 2개가 같은 직선 위에 놓여버린 2벡터가 그냥 이건 직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어떤 행렬이 있어요. 그죠? 행렬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행으로 이렇게 행이 있으면 이렇게 식방을 이렇게 가로로 잘라준 것들을 이 아래쪽에 써준다 했죠. 이렇게 AM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이런 식방을 세로로 잘라준 거는 이 위에다가 써준다고 했죠. 거듭 제곱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상황에 맞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행 공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행들로 행들로 생성하는, 그렇죠? 방금 전에 배운 행들의 모든 1차 결합을 다 만들어준 거죠. 이걸 행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행들은 결국 어디에 속하는 거로 볼 수 있냐면은 n 곱하기 1 행렬들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거의 우리가 뭐처럼 보냐면 그냥 n차원 벡터처럼 보니까 여기는 그냥 n차원에 속하는 부분 공간이라 보면 되고요. 열 공간은 이제 여기 잘못 썼죠. 1,1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가 m,1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부분 공간이냐면 m by n, m by 1 열 벡터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공간은 이런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철. 어떤 행렬이 있으면 이 행렬을 이용해서 m by 1, m by 1 행렬들에서 m by 1 행렬로 가는 어떤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함수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 예를 들어 뭐 쉽게 이렇게 1, 2, 3, 4, 5, 6 2 by 3이죠. 2 by 3 이런 게 있으면 오른쪽에다가 곱할 수 있는 거는 3개짜리죠. 3개짜리. 그래서 x, y, g 이걸 곱하면 결과물은 바로 뭐가 되죠? x 더하기 2y 더하기 3z 4x 5y 더하기 6z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3 by 1이고 얘는 2 by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을 왼쪽에 곱해주는 걸 이용하면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건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된다는 건데, 자, A의 열 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도 그때 한번 우리 수업에도 얘기했었는데, 자, 이쪽 식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 x배의 1, 4 이렇게 행렬의 합을 이용해서 y배의 2, 5 그리고 마지막은
Z배의 3, 5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1, 4, 2, 5, 3, 5가 바로 뭐냐? 원래 1, 2, 3, 4, 5, 6이라는 A라는 행렬의 바로 열벡터들이죠. 잘 보시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열벡터들 1, 4, 2, 5 여기가 5가 아니죠. 마지막은 6입니다. 3, 6. 이 열벡터들의 바로 어떤 형태되냐면 1차 결합들이죠. 1차 결합들. 1차 결합들이니까 모든 이 방금 정의한 함수의 이미지들은 이 세 열벡터들의 1차 결합들이라는 거죠. 세 벡터들의 1차 결합들. 결국은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열벡터들로 만들어지는 결국 열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열공간. 그래서 이 행렬의 열공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행렬에 대응하는 함수의 이미지, 치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관찰 부분은 슬라이드를 한번 잘 직접 따져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랑 같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행동치인 경우 두 행렬이 행동치인 경우는 행공간 두 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열동치인 경우엔 열공간이 또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1번과 거의 차이점이 없으니까 1번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랜만에 보니까 또 기억이 또 새롭죠. 그래서 행동치가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연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결국은 세 가지 기본 행연산을 통해 가지고 중에 하나씩 막 골라서 이거를 다리를 계속 건너는 거죠. 유한번을 적용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시작해 가지고 세 가지 기본 행연산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A 다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 적용해서 A2 다시 이렇게 계속 유한번 다리를 건너가서 어디에 도달하면 되는 거냐면 B에 도달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A와 B를 행동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A에서 A 다시 A2 다시 이렇게 쭉 해서 B로 온 건데 여기 적용되는 게 기본 행연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려면 한 번만 적용했을 때 안 바뀐다는 걸 확인하면 유한번 적용해도 안 바뀌겠죠. 행공간이. 자, 그러면 기본 행연산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교환이고 두 번째는 뭐죠? 상수배, 0이 아닌 0이 아닌 상수배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주는 거죠. 다른 행에 더해주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행연산 어떤 것이든 행공간이 변하지 않는다. 적용하는 후에 이걸 보여야 되는데요. A의 그 행 벡터들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A, M이라고 우리 기호대로 하자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자, A의 행공간은 이거죠. A라는 행렬을 가로로 행으로 잘라서 그것들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이건데 교환한다. 그냥 쉽게 그냥 1행, 2행 교환하면 지금 이렇게 쓸게요. 1행, 2행 교환한 거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환한 행렬의 행공간은 1행과 2행이 바뀌어 있으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처음 두 개만 지금 순서 바뀌었죠. 두 개가 같을 건가 하는 거예요. 같을 건가. 그럼 여기 들어있는 벡터들은 어떤 형태들이냐? 여기다가 스칼라를 곱해서 쭉 이렇게 더한 형태고 이런 형태들인데 자, 이쪽 모양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요 두 개를 바꿀 수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죠? 우리 벡터의 합은, 벡터의 덧셈은 바로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죠. 예, 이 교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건 쉽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예. 상수배, 영양이 상수배 된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한쪽은 예.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에다가만 상수 C를 곱했다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첫 번째 상수 C가 곱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1차 결합은 A1, CA1 1차 결합이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M, A 여기만 달라진 거죠. 예. 여기만 A1이 아니라 CA1이 된 건데, 결국 여기 곱해주는 거는 이제 스칼라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개를 묶어버리면, 그죠? 이렇게 묶어줘 버리면, 예. 결국 이 만큼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A1부터 AM까지 1차 결합이 되니까 얘네들은 다시 어디 들어있냐면, 예. 이 안에 있는 벡터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A1부터 AM, 원래의 행벡터들로 만들어진 행공간의 원소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반대 방향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요. 예. 자, 3번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3번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냥 두 개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인 경우. 첫 번째는 이거죠. 또 다른 거는 첫 번째는 놔두고 첫 번째 행에다가 A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준 이걸 생각하죠. 예. 간단하게 이런 경우에 같다는 것만 보여도 설명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들어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들어있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예,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할까요? 예. 어떤 거를 보이냐면, 예를 들어 V1부터 뭐 Vn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W1부터 WM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가령 위에가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 싶으면, 이거는 뭐만 보이시면 되냐면 얘네들 다 보일 필요가 없고요. 여기 V1부터 Vn까지만 각각이 다 이 오른쪽에 속한다는 것만 보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에 여기 들어있는 벡터들은 사실은 무수히 많은 벡터들인데,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원래 집합론에서는, 그죠? A가 B에 속한다는 건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그 벡터들 V1부터 Vn까지 얘네들만 각각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도 한쪽에 들어있다는 걸 보이는 게 됩니다. 예, 이 부분 요거 잘 기억을 하시면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쉽죠. 앞에 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보이고 싶으면, 자, 이 안에 이쪽에 대표들 A1, A2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A1은 당연히 들어있죠. 여기 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A2도 들어있을까요? A2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A2를 만들고 싶으면, 자, 오른쪽에 있는 벡터 부분 공간은 뭐냐? A1에 네모배 해주고, 두 번째 벡터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 배에서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은 A2를 만들 수 있냐 없냐예요. 양쪽을 잘 보시면 여기다가는 1을 곱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A2는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문제니까 여기다가 스칼라 뭐 곱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바로 A2가 되겠죠. 즉 A1, A2가 다 오른쪽에 들어있으니까 이쪽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냐? 반대로 들어가는 건. 반대로 하나씩 또 해보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 당연히 이쪽 안에는 A1은 여기 안에 당이 들어있죠. 당이 들어있고 A 배 A1 더하기 A2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A1과 A2의 스칼라들을 정해주면 되죠. 그죠?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는 A, 여기는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A1과 A2로 만들어지는 스팬되는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두 개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예,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예,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행동치라고 하는 건 기본 세 가지 기본 행연산 중에 하나씩을 유한번 적용해 가지고 계속 행과 행렬과 행렬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A라는 행렬에서 B까지 바꿀 수 있으면 행동치라고 했고요. 그래서 한 가지 기본 행연산을 적용했을 때마다 행공간이 그대로라는 걸 우리 보이려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두 가지 벡터들로 스팬된 두 부분 공간이 같다는 거는 원래 집합론에서는 한쪽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쪽 집합에 들어간다. 이게 포함의 의미였는데 모든 원소를 보일 필요가 없고 그 생성해주는 이 생성 벡터들만 가지고 보이면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 증명은 지금 설명하진 않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 결과도 잘 아셔야죠. 행동치면 행공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행동치면 행공간이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열동치면 열공간이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행공간만 예, 구하는 거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공간 A의 행공간은 뭐냐면 이걸 그냥 벡터처럼 보통 가로로 할 땐 벡터처럼 많이 보죠. 예, 이렇게 이걸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얘를 행동치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행동치로. 그러면 첫 번째 행을 놔두고 자, 두 번째 행에다 빼주면 되겠죠. 예. 빼면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도 우리 정리하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예, 3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더 정리를 해도 좋고 예. 나는 기약 사다리꼴까지 하려면 하셔도 좋습니다. 2배에서 빼면 되니까 예, 이렇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되니까 예, 이게 다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 2, 마이너스 2 여기로 보시면 이런 행공과 같다 보셔도 좋고 아니면 맨 마지막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 이렇게 써도 답은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쪽이 좀 더 좋은 답입니다. 예.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답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쉽게 1, 1, 2, 2 자, 이런 행렬의 행공간을 보시면 뭐 이거죠. 1, 1, 2, 2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개 벡터로 만들어졌으니까 앞에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아, 평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얘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행동치를 이용해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 두 개가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0, 0인데 요 벡터로 생성할 때 0벡터는 없다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0벡터나 실제 역할을 전혀 못 해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벡터로 생성된 공간이지만 실제 효과는 결국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진 직선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약 사다리꼴로 변환해서 행동치로 만들어서 그걸로 파악해서 보면 0행들은 다 제거하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